여러분은 2030 세대가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몇 년간 자산 가격 상승에 많은 젊은 세대가 대출을 잔뜩 껴서 투자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지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출을 잔뜩 받아서 영끌을 한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폭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는 중에 최근에 2030 세대의 빚을 국가가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잔뜩 받아서 비투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눈이 돌아갈 만한 소식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국가가 2030 세대의 대출을 갚아준다는 기사가 사실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지난 7월 14일 금융위원장은 1년 한시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제도를 통해 청년 4만 8천 명이 1인당 년 141에서 263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기사에서는 청년 빚투 탕감이라고 주로 표현하지만 2030 세대 대출을 국가가 갚아준다고 얘기가 나오는 정책이 바로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이 왜 시행되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및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서 알아보죠. 발표 자료에 처음에 나온 부채 현황 발표본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리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2년이 되면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금리를 꾸준히 올린다는 게 지금의 중론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 투자자의 투자 소실 확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 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자산 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 투자자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이어서 금융부분 민생안정 대책이 나오는데요. 대책 3번 항목에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2030 세대 빚투 탕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정책인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 이자 감면.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이자를 30에서 5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혜택,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에 이자율을 3.25%로 줄여줍니다. 세 번째 혜택,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럼 기사에 다루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봅시다. 대출의 원금을 탕감해 주느냐? 혜택들을 보면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의 이자를 탕감해 주느냐?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원금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지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죠. 그럼 다시 민생안정 대책 자료로 돌아가서 보면 의아한 게 하나 있죠? 청년 특례 프로그램 옆에 일반 프로그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즉, 일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는 말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2030 세대의 저신용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에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출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로 4가지가 있는데요. 정책의 혜택과 조건은 다르지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청년특례 프로그램 옆에 적혀있던 일반 프로그램이 바로 신속채무조정이에요. 신속채무조정은 원래부터 있던 정책이었던 거죠. 신속채무조정의 기본은 원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고 이자를 감면해줘요.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신속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이자를 보다 더 많이 감면해주는 거지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기존에 있던 신속채무조정과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표인데요. 기존 신속채무조정과 차이를 보면 기존 정책은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지만 청년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연체된 이자와 약정 이자를 모두 감면해줘요. 그리고 기존의 정책은 상환 유예 기간에도 15% 이내에서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만 청년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이자를 3.25%만 내도 되죠. 그리고 신청비를 받지 않는 건 덤입니다. 청년특례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논란이 된 것처럼 2030 세대 빚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지만 대상이 된다면 분명히 신청해야 할 만큼 혜택이 큰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서 다 같이 힘든데 청년이라는 이유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지요.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2030 세대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인데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투자를 한 건 개인의 선택인데 청년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건 불합리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정책의 취지보다 세대별 갈등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9월 하순부터 정책 시행 예정인데 아무쪼록 청년특례, 채무조정이라는 정책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지식충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